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노자에게 유연함을 배우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만심과 열등감. 도덕경 제33장.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것은 현명하다.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을 아는 현명함 때문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경험도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높은 목표에 매달린다. 이런 목표는 대부분 자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려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자신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삶에서 풍요로움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답답함과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허무해진다. 사람은 자기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개성, 능력, 경험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성향과 능력에 맞는 발전 방법과 방향을 찾아야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할 수 있다.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제 겨우 수박 겉만 핥았을 뿐인데 사물의 모든 법칙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다. 노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경계했다. 중국의 철학자들은 자신을 아는 현명함에 대해 대부분 일치된 관점을 보여준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노자는 도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한 성인은 함부로 단언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말했다. 또 노자는 알면서 스스로 모르는 척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모르면서 스스로 아는 척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단점을 단점으로 아는 것은 단점이 되지 않는다. 도를 쌓은 성인이 단점이 없는 것은 단점을 단점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노자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에는 고집불통에 독단적이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바로 자신을 아는 현명함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겨우 하나 배웠을 뿐인데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 안하무인격으로 건방진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함부로 남을 무시한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과 인품 외에 자신을 아는 현명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알고 고치는 것은
훌륭한 미덕이다. 남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밖에서 얻은 지식일 뿐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인 셈이다. 내가 나를 모른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나를 왜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능력에 대해 말해보자. 스스로 천재라고 떠벌리고 능력을 과시하며 평범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다. 반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해 자기 비하와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훌륭한 잠재력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이반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의 후기로 호평을 얻기 전까지 늘 자신의 문학 재능에 회의를 품고 몇 번이나 글쓰기를 포기하려 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철학계를 뒤흔든 불후의 명작 논리 철학 논고를 완성한 후에도 늘 스스로 철학적인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스승인 러셀을 찾아가 절망적인 말투로 전 바보가 아닐까요? 제가 과연 철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다. 이 밖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재능을 의심해 자신감을 잃고 연구를 포기해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과학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과학에 거만하지도 않고 지나친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위로 비교하면 부족하고 아래로 비교하면 남는다는 정도가 가장 좋다. 즉, 단편적인 비교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여러모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고 당사자는 모른다 라는 속담과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함은 다만 내 몸이 산중에 있기 때문이네 라는 소동파의 시구가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산 안에 있기 때문에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만의 작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자는 스스로 하루에 3번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또 루시는 나는 가끔 타인을 해부하지만 항상 엄격하게 자신을 해부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지녀야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건 역시 훌륭한 지혜다. 살다 보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과 오해가 쌓이고 친구들과 어긋날 때가 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사실 인생 최악의 경험은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것과 같다.
잠시 멈춘 동안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심신의 긴장을 풀 수 있고 혹시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잠깐의 휴식조차도 없다면 오래 운전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확실한 심리적 위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과분한 위치나 남의 위치에 잘못 서지 않도록 자신에게 딱 맞는 위치를 찾아내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위치를 너무 낮게 잡아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등의식은 그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의지를 약화시킨다. 자기 능력에 딱 들어맞는 이상적인 위치를 찾은 사람은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주변 사람에게 전해져 모두가 불행해진다.